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경기는요. 바로 2월 18일에 열리는 안양 정관장과 원주 DB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모든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는 전형적인 데이터 미스매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이 경기를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데이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배당률 데이터를 보면요. 정관장의 승리를 아주 강하게 점치고 있어요. 승리 배당이 고작 1.51이라는 건 뭐랄까 시장이 이건 정관장이 이긴다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는 이게 아주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꽤 빡빡한 경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팀 총득점이 150.5점을 넘지 못할 거라는 예측에 1.74의 배당이 책정됐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마이너스 2.5라는 핸디캡 수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정관장이 이긴다 이게 아니에요. 최소 3점 차 이상으로 꽤 여유롭게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그 뒤에는요. 단순한 전력 비교를 넘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 결정적인 변수. 이 경기의 핵심이죠. 그건 바로 양팀의 극심한 에너지 레벨 차이, 다시 말해 체력의 불균형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에너지 불균형의 원인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정관장은 자기 홈에서 이틀 동안이나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원주 DB는 어때요? 딱 하루 쉬고 그것도 원정길에 올라야 하는 정말 최악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체력 문제가 경기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불과 며칠 전 2월 14일에 DB가 LG한테 58대 80으로 무려 22점 차로 대패했거든요. 이건 그냥 진 게 아니라 체력적인 과부하가 팀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경기였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숫자 12.8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DB의 주전 선수들, 활동량이 엄청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됐을 때 4쿼터 평균 득점이 12.8점까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체력 저하 이야기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최근 경기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아주 명확한 변곡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팀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지 않나요? 정관장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9.8점, 득실 마진이 플러스 5.0으로 완전 상승세잖아요? 근데 DB는 어때요? 평균 득점은 78.4점인데 실점이 79.0점, 힘이 붙이면서 결국 마이너스 마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체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DB의 원정 경기력입니다. 원정 승률이 딱 50%라는 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 그래도 피곤한 원정길에서 체력까지 떨어지니까 경기력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정관장은 이 명확한 약점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까요? 물론 데이터만 놓고 보면 DB가 3점 슛 성공률에서 29.2%로 26.4%인 정관장보다 살짝 앞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관장의 진짜 무기, 바로 수비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정관장에게는 이걸 뒤집을 확실한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당 평균 17.8개나 뺏어오는 이 엄청난 스틸 능력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뺏어온 기회를 71.8%라는 아주 안정적인 자유투 성공률로 착실하게 점수로 바꿔버리는 능력입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요. 지난 맞대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때 정관장은 자유투 시도가 단 9개밖에 없었어요. 상대인 DB는 21개나 던졌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지쳐있는 DB의 골밑을 정말 집요하게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파울을 얻어내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경기가 어떤 시간 순서로 흘러갈지, 특히 원주 DB가 어떻게 후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이 3단계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 번째, 정관장은 이 쿼터에 집중해야 돼요. 지난 경기처럼 10대 21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팽팽하게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쿼터. 이때 DB가 평균 22.2점을 넣으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짤 거거든요. 이때도 잘 버텨내야죠. 그러면 마침내 세 번째 단계, 4쿼터가 옵니다. DB의 득점력이 12.8점까지 뚝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4쿼터의 승부의 저울추가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37점 대 35점, 이 벤치 생산성이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상대 주전들이 모두 지쳐서 나가떨어진 4쿼터가 되면 이 약간의 우리가 경기를 끝내버리는 결정적인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 조각을 다 맞춰봤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 모든 증거는요, 딱 두 가지의 아주 확률 높은 결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이변 없이 안양 정관장의 일반 승리입니다. 이건 압도적인 휘식일의 우위, 그리고 데이터로 이미 증명된 DB의 4쿼터 득점력 저하라는 거의 확정적인 변수들이 이 예측을 아주 단단하게 뒷받침하고 있죠. 두 번째 예측은 총 득점 150.5점 언더입니다. 이것도 꽤 매력적인데요. 두 팀이 과거에 만났을 때 보여줬던 경기 양상, 그리고 특히 홈에서 더 끈끈해지는 정관장의 수비력을 생각해보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변수는 없냐? 유일한 변수라면 DB의 38% 승리 확률인데 사실 이건 경기 초반에 갑자기 3점 슛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것 같은 거의 통계적인 이변이 일어나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 지친 팀이 40분 내내 그런 높은 슛 감각을 유지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자, 이번 분석은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모든 데이터가 오차 없이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아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요?